계속해서 데일리 이슈 리포트 이어가 보겠는데요. 이 예산안뿐만이 아니고 또 10월로 접어들다 보니까 미국의 정부 부채 한도 협상이 사실상 더 큰 난항을 또 더 큰 문제를 불러올 수도 있는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책임연구원과 또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이 예산안도 그렇고요. 이제 미국의 또 정부 부채 한도 협상이 국제 금융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대두가 됐습니다. 단기적으로는요, 연방 정부의 폐쇄 가능성, 그리고 부채 한도 협상 시한이 또 10월 17일까지다 보니까 또 그렇게 많이 남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러한 그 미국의 재정 이슈가 이제 실제 그 협상 과정의 내용적인 측면이라든지 주요 변수 등에 관해서 사실 우리가 가장 정보가 좀 부족한 이슈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실제로 부도 상황까지 가게 하겠느냐라는 그런 일반적인 통념이 현실적으로는 강력한 좀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유의해야 될 부분은 일단 재정에 관한 규율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미국이 유럽이나 일본에 비해서 오히려 좀 명확하게 준수가 되는 측면이 강한 것 같더라라는 것이죠. 작년 말에 시퀘스터도 이제 실시가 실제로 됐었고요. 거슬러 올라가면은 방금 전에도 일부 내용이 소개가 됐습니다만은 지난 96년 클린턴 행정부 당시에도 지금과 비슷하게 연방 정부가 폐쇄되는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가부도는 현실화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일시적인 클린턴 대통령 때는 한 달 약간 못 되는 기간이었는데 연방 정부의 기능이 일부 정지되고 지출이 이제 상당 부분 동결된다라는 점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은 충분히 남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지금 예산안 문제와 부채 한도 증액 이것이 이제 일괄 타결 형태가 아니라 이제 문제가 두 개로 나뉘어지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10월 중순까지 어떤 금융시장의 불안이라든지 조정 흐름은 상당히 좀 불가피해 보인다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1, 2년 미국 경제의 흐름에 대한 예상이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사실 최근 미국 주가가 대단히 좀 견조한 상승세를 나타내 왔다라는 점을 감안을 하면 조정을 맞을 가능 개연성은 충분해 보인다라고 보여지고 지금의 연방 정부 채무 한도 협상이 이러한 그 계기로 작용하기에 충분한 어떤 그런 악재로 작용하는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다만 여전히 그 실제로 미국 정부가 이제 부도를 맞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적다라는 것이고 특히 그 페니맥 프레디맥으로 대표되는 그런 국유 모기지 업체들로부터 특별 배당금 같은 부분도 이미 받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10월 17일에 가더라도 부도는 발생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관측입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유로존 쪽에도 정치 분위기는 어떤지 여쭤보겠습니다. 이 독일 총선은 무난히 끝난 것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자, 지난 일요일에 치러진 오스트리아 총선, 이 극우 정당이 약진한 결과로 나오다 보니까 다소간의 우려가 생기고는 있는데요. 하지만 유로존이 이대로 좀 정치적 안정을 찾으면서 실물 경제 회복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하는 부분인데요.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말씀하신 대로 네. 결국 독일과 오스트리아 총선 대체로 다수당이 누가 됐느냐를 놓고 보면은 정권 교체도 일어나지 않았고 무난한 결과를 얻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시선은 약간 다를 수도 있는데요. 일단 독일의 경우에도 기사기민당 연합이 이제 대연정의 파트너로서 사회민주당이나 녹색당 같은 어떤 야권의 크다란 어떤 정당과 대연정을 꾸려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앞으로 그 세부적인 정책 사항에 있어서 상당히 좀 조율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크다라는 것이고 오스트리아의 경우에는 중도 연합만으로도 내각을 꾸릴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말씀하신 대로 극우 성향의 정당이 지지율이 상당히 올라간 걸로 나오기 때문에 불안 요인이 다 없어진 것은 아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문제는 결국 지금까지는 사실 유럽의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보면 큰 틀에서 주로 입장 차이를 주고받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올랑드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면서 성장이냐 긴축이냐 또 작년에는 유럽 중앙은행이 국채 매입을 통해서 위기국을 지원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큰 틀에서의 어떤 원칙론적인 얘기가 많았는데 앞으로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일단 크게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많이 줄어든 것은 맞지만 정책이나 규제의 세부적인 사항을 결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당장 독일에서도 내각을 꾸리는 과정에서 증세 이슈가 이제 불거지고 있고 이러한 그 세부적인 갈등의 지점들은 앞으로 사실 점점 더 많이 늘어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안정을 구가한다 이렇게 보기가 사실 아직 조금 멀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치적 안정을 기대하기는 아직 이르다. 역시 뭐 이탈리아도 지금 연중 붕괴 위기가 좀 가시화되다 보니까 상당히 불안한 모습인데요. 또 말씀대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LG경제연구원 배민근 책임연구원의 말씀 들어봤습니다.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